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고 또 안 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아마 이번 주 말쯤 되면은 아마 인천공항이 아마 북새통을 이뤘을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네요. 하지만 이제 지금보다 좀 확진자가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과거 이제 수십 년 동안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반영구 화장 기술이 있습니다. 1회만 시술하면 되는 기술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즉 한 번만 시술하고 재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 드려보겠습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문수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수 기술에서는 1회만 시술하여서는 약 1년 내지 2년 정도 유지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뭐 6개월짜리 반영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십만 원을 내고 또 6개월 후에 또 몇 개월 후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이런 기술은 사실은 반영 과장이라고 하지 않죠. 또는 문수 기술은 더욱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기술자이지만 1회만 시술하고 1년, 2년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굳이 재터치를 해야 한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겠지만 반영 과장하는 기술자분들도 재터치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재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보다 압도적으로 사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일부에서 재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재터치를 해야 하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술자분께 배우신 분들이 또 잘못된 기술을 전파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술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만 시술하고 시술료를 다 받죠. 다 받는데 끝내면 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시술하고 시술료 100%를 다 받는데 안 그래요? 하지만 1회 시술 시에 시술로 전액을 받고 2차 시술을 해줄 때 되면 기술자 입장에서 괜한 수고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 괜히 수고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재터치가 많은 날은 뭐 짜증도 난다는 분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재터치까지 비용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재터치를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과거 30년 전부터 이 문수기술, 제가 하는 문수기술이죠. 문수기술은 재터치를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문수기술은 리터치를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지금도 저도 그렇게 기술 전수를 하고 있고 재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기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터치는 피부가 지성이든 건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나 1 내지 2개월 안에 재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피부에 이 문수기술이나 반영구 화장 기술로 시술했을 경우에 대략 1, 2개월의 재생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1차 시술을 한 이후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재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객마다 피부 속도, 피부 재생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1개월 정도의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 각질화 주기가 2주기가 지나서 재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 각질화 2주기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날짜로 따지면 56일이 됩니다. 28일 곱하기 2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성격 때문에 2차 시술도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는 겉표면보다 진피층이 더 늦게 아물기 때문에 표피층이 다 다쳤다 하더라도 2차 시술주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시술 후에는 표피층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2차 시술을 하시면 안 되고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반영 과정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진피까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진피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진피까지 들어가면 자, 상처가 진피 상단부까지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은 아무는 거는 진피부터 아무는 게 아니고 피부 껍질. 자, 껍질이라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만 이 표피 부분에 각질이죠. 제일 바깥쪽부터 먼저 아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진피 상단부는 제일 늦게 아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표면 표피층만 다 아물었다고 해서 진피층까지 다 아물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쌍꺼풀 시술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겉표면은 다 아물었는데 닫혀 있는데 아직까지 진피가 다 아물지 않고 물론 수술이긴 합니다만은 뻘겋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쪽 피부가 다 아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제 문제점이 바로 Z터치가 없는 문수 기술이나 반영구 화장 기술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 경력으로 비춰보면 과거에 어떤 기술자분들이 사실 영업의 목적으로 어그로 끌 목적으로 이런 기술이 있다고 막 홍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또는 마취제를 바르지 않고 하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난 것이에요. 한마디로 재시술이 없는 재터치가 없는 시술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많이 지성 피부일 경우에는 2번 아니고 3번도 시술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지난 영상에 색소 배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인간의 피부는 문수 기술자나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이 의도대로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술이 수십 년 되고 뭐 3D 엠보를 만든 사람이고 기술이 어마어마하고 좋은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어떤 기술자에 맞느냐에 따라서 제 의도대로 기술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고객의 피부와 컨디션에 잘 맞추어서 침법을 부리게 되면 그나마 다른 기술자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시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밖에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사람의 고객의 피부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생물이에요. 한국에서 엠보 기술 하면은 제가 누구인데 빠지진 않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도 단번에 색소를 탁 집어넣는다. 한번 색소가 잠깐만요. 이게 까만색으로. 자, 색소가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침이 여기까지 들어갔죠. 그러면은 바늘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색소는 자 이렇게 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확대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새카맣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확대를 한 겁니다. 이 깊이는 0.5mm가 안 되는 거예요. 1mm도 안 돼, 0.5mm도 안 돼. 이 깊이 자체가. 근데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는 반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은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좀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보니까 좀 이제 느껴지는 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1mm라고 치면 1mm까지만 집어넣어 보세요 이러면은 저도 크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표피층 두께도 다르고 진피층 두께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피 하단부가 어딘지 진피 상단부가 어딘지 그거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상 계략적인 깊이를 측정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수사들이 고객의 피부를 최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의 피부를 최상으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고객의 나이가 40대예요. 40대고 피부가 하얗고 건성인 피부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문수 기술을 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라고 경험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Z터치를 미룰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미룬다. 자, 100명 중에 1명을 Z터치를 미룰 수가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술을 하게 됐는데 한 두 달 만에 왔어. 근데 너무 잘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Z터치를 바로 즉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벌을 둔다는 거예요. 시간을 또 경과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개월 후에 이렇게 조금 더 엷어졌을 때 그렇게 시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고급 기술들은 한 달에서 그러니까 각질화 2주기 현상이 정도일 때까지는 1차 시술한 흔적이 어느 정도 약간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까지만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객의 피부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 색소 배합을 다시 할 경우 첫 번째 1차 시술에서는 다크 브라운과 그레이 브라운을 5대5로 섞었다고 한다고 하면 2차 시술에 경과 체크를 했을 때에 6대4로 다시 섞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2차 시술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자도 저같이 오래 한 기술자도 그 사람의 피부를 완전하게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6대4, 4대5, 4대6, 7대3 이런 비율로 섞는다는 것 자체가 통계적으로 제 경험적으로만 색소 배합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색소에 100% 맞는다고 자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지나고 난 이후에 경과 체크를 보고 난 이후에 색소 배합을 다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지성이고 시술 시에 피도 나고 유분도 흐르고 하기 때문에 1차 시술에 필요한 흔적이 그대로 1차 시술 시에 시술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100% 없다는 뜻입니다. Z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수기술이나 반영과장 기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Z터치 기술이 없어도 되는 기술이다. 과거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장을 못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한번 이제 어그로 작업을 하고 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엠보 기술을 잘못 배우시는 분들이 엠보 눈썹을 한 번만 시술하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의 10년 전부터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1차 시술에서 엠보 손을 만들 때 한 번만 세게 그어서
한 번만 시술하려는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자분들의 특징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많습니다. 즉 엠보 기술에서 노안이 오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엠보 니들의 침을 끝을 잘 보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엠보 침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이렇게 침이죠. 자, 실제로 엠보 침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 바늘의 끝단을 보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노안이 오신 분들은 바늘의 끝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럼 어디를 보느냐? 그냥 대충 봅니다. 그래서 간격도 잘 안 맞고 선도 삐뚤삐뚤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안이 오신 분들이 고무판을 연습하시는 것을 보시면 엠보 선이, 자, 연습하는 선이 두 갈래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선 자체가 가지런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강생분들에게 노안이 왔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저도 제 수강생한테는 그냥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한테는 좀 농담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노안이 왔다. 옛날에는 노안이 왔으니까 바로 이제 직설을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안경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둘러서 얘기하고 하지만, 기술을 전수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도 노안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노안이 안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노안이 당연히 오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안경을 쓰고 시술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안경을 쓴다고 해서 노안 방지 또는 노안을 커버할 수 있는 안경을 쓴다고 해서 시술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쉽게 잘 되면 더 깨끗하게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분들한테, 제 수강생분들한테 한 뼘 안경을 좀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또 미용 목적이 많기 때문에 얼굴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 중에 안경을 또 안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써왔기 때문에 또는 안경을, 저도 노안이 왔습니다만 안경을 저는 벗고, 초점 자체가 저는 이제 한 뼘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경을 벗었을 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안경을 벗고 시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돋보기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한 뼘 안경을 맞추어서 시술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상 보면은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분들은 안경을 렌즈를 폼으로 쓰지만, 우리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기술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안경하고 시술시에 쓰는 안경하고는 좀 구분해서, 안경 별로 안 비쌉니다. 몇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희 수강생분들 안경 맞춘 거 보면 뭐 한 2, 3만 원, 4, 5만 원 이렇게 맞추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했을 때 하고 안경을 썼을 때 하고의 결과치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는 문수기술자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사회적 분위기도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기술자분들이 돈도 좀 벌고 많이 벌었는데, 지금도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어요. 그래서 시술 가격이 그 당시에 제가 25년, 27년 전에 30만 원, 5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러면 더 올라도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더 떨어져 있죠. 요즘에는 기술자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시술료도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기술자가 많고 시술료도 더 떨어지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지금도 고급 기술자분들은 비용이 아직까지 좀 셉니다. 근데 제가 뭐 유튜브에 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술로 어마어마한 그
가격으로 홍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술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비싼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좀 비싼 좀 시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시술비가 좀 싸고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재터치가 없는 또 이제 시술을 말씀하시는 기술자분들은 1차 시술만 하고 2차 시술은 고객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변칙이죠. 사람은 누구나 피부가 좋고 나쁘고 따라서 하고 1차 시술을 하고 2차 시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경과 체크를 하고 2차 시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잘 남아 있는 경우는 조금만 하면 되겠죠. 조금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아마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한 20% 30% 남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거의 뭐 80% 90%는 남아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기술에 따라서 아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기술자분들도 내 기술이 이건 뭐 한 30%도 안 남고 한 절반도 안 남는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술은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엠보 기술은 적어도 70% 80% 이상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재시술을 했을 경우에 효과를 보는 것이지 1차 시술에서 7, 80%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 그 역시 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리터치 없는 시술이 과연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